오디오 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오페라 작전은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이라크가 건설 중이던 핵시설을 겨냥하여 실시한 군사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바벨론 작전이라고도 불리는데 그것은 공습 대상인 이라크의 고대 이름이 바벨론이었던 데서 생겨난 이름입니다. 이라크는 당시 대통령 사담 후세인의 주도 아래 1975년부터 1976년에 걸쳐 프랑스와 이탈리아로부터 각각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재처리 시설 등을 구매하여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17km 떨어진 곳에 핵시설 단지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1950년대에도 이스라엘에 핵무기 연구용 원자로를 제공하고 공동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바 있음에도 1974년 1차 오일 쇼크 후 안정적 석유 공급처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사담 후세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석유 공급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원자로 판매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프랑스 입장에서는 석유 확보 외에도 대량의 무기 판매처를 확보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라크는 이탈리아에게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판매를 요청했고 이탈리아도 프랑스처럼 승인하였습니다. 당시 프랑스가 제공한 연구용 원자로의 명칭은 오시리스였는데 프랑스는 이라크에 제공할 원자로의 오시리스와 이라크를 합친 오시라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연구용 원자로는 프랑스 엔지니어 이브 지라드가 무기 제작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별히 설계한 원자로였기에 프랑스는 평화적 연구 목적뿐이라며 판매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은 진작부터 이라크의 원자로 건설이 핵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만약 프랑스의 주장대로 핵무기를 만드는데 직접 사용되지 못하더라도 이라크가 핵무기 제작을 위한 모든 기술을 얻게 되는 것인데다가 이미 인도가 캐나다에서 건설해준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프랑스는 이스라엘의 저농축 핵연료 사용 요구를 거절하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의 판매를 강행했습니다. 특히 이라크가 해당 원자로의 지하에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이들 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의 상시 사찰과 감시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하자 이라크의 핵개발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979년 프랑스에서 이라크로 보내려고 대기 중인 오시라크 원자로 핵심 구조물들을 폭파하려고 폭탄을 심었고 1980년에는 이라크의 핵 프로그램 책임자인 이집트 과학자 아야엘 마샤드를 파리의 호텔에서 살해했지만 이라크의 원자로 도입을 몇 개월 늦출 뿐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쟁의 발발 직후인 1980년 9월 30일, 이란 공군의 전투기 편대가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아 오시라크 원자로에 대한 공습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팔레비 왕조의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라크가 원자로 및 재처리 시설을 프랑스와 이탈리아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1975년부터 이에 대한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왔고 이미 폭격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 직후 혼란을 노려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자 이스라엘은 이란의 오시라크 원자로 폭격을 종용했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던 이란혁명 정부 입장에서도 이라크가 전쟁을 걸어온 이상 핵 능력은 반드시 없애야 했기 때문에 폭격 작전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프랑스 등 서방 정보기관들의 방해로 오시라크 원자로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었고 폭격 직전에 이스라엘과 시리아 정보기관이 오시라크 원자로에 이미 연료봉이 주입되어 가동 중일 수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원자로를 제외하고 연구소, 통제실, 배관 등의 시설만 폭격해 무력화하는 작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가동 중인 원자로를 폭격한다면 그 피해가 너무 크고 국제적 비난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작전에서 이란의 4대의 전폭기가 초저공으로 이라크로 침투해서 2대는 바그다드의 발전소를 폭격하여 이라크군의 관심을 끌고 그 사이 다른 2대는 오시라크 원자로 주변 건물과 시설을 폭격하고 이란으로 귀환했습니다. 당시 이라크군은 대공미사일과 대공포 등으로 오시라크 원자로 주변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정작 이란 공군이 공습할 때는 아무런 반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라크는 이란의 공격이 실패였으며 거의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 있던 프랑스 기자의 사진을 통해 원자로 주변 시설 파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일로 그곳에서 일하던 수백 명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엔지니어들이 귀국해버려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2달 후인 1980년 11월 30일, 이란 전투기가 오시라크 원자로에 접근하여 사진 촬영 후 귀환하였고, 이 사진들은 곧바로 이스라엘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진을 바탕으로 폭격 계획을 세우고 오시라크 원자로의 모형을 만들어 조종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1980년 10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메나헴 백인 당시 수상에게 1981년 6월 말부터 오시라크 원자로가 완공,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오시라크 원자로의 완공, 가동 이후에는 방사능 유출 문제로 인해 무력으로 제거할 기회가 사라질 것임을 인식하고 그 전에 파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정찰 비행을 통해 유려한 침투 경로를 계획하고 이라크의 방공 태세를 평가하는 작업을 전개했는데 이 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이스라엘에서 오시라크로 접근하는 경로상에 있는 공군기지였습니다. 그 공군기지는 당시 요르단 사우디 시리아의 접경지역에 위치하였고 요르단 군과 이라크 군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공군기지였습니다. 더군다나 프랑스의 최신형 미라지 전투기까지도 배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무력화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라크의 방공망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우디 국경 방향이 아닌 정반대편의 이란에서 멀리 돌아와 공격하는 작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파악한 이라크군의 레이더 및 방공망 정보가 이란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1981년 4월 이라크 국경을 따라 터키 시리아 요르단 접경지대로 3,500km를 돌아 날아가 내륙 방향에서 공격하였고 아무런 저항 없이 공군기지와 수십 대의 항공기를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작전 오페라는 1981년 6월 7일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 55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직접 공습을 실시할 8대의 F-16 전투기, 공중 호위를 담당할 6대의 F-15 전투기가 출격하였습니다. 이들 전투기의 조종은 1968년과 1973년 제3, 제4차 중동전쟁 등에 참전했던 베테랑 파일럿들이 담당했습니다. 작전 당일은 서방에선 휴일인 일요일로 혹시나 있을 프랑스인 관계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낮춰 국제적 비난을 줄이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비행거리가 무려 1600km에 달했으며 비행 과정이 전부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영공 침범이기 때문에 공중급유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작전에 동원된 F-16 전투기들의 방어 장비를 제거하여 기체를 경량화하고 폭탄을 탑재한 하드포인트에 보조연료 탱크까지 장착하여 항속 거리를 최대한 연장하였습니다. 밀집 편대로 전투기들을 비행하도록 하여 아랍 측 레이더의 대형 민항기처럼 식별되도록 유도했으며 아랍어를 잘하는 조종사를 동반시켜 사우디, 요르단 측을 속였습니다. 이라크 상공으로 진입한 후에는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지상 30m 상공으로 저공 비행했습니다. 마침내 비행 약 1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5시 30분, 이라크 현지 시각 기준으로는 오후 6시 30분, 이스라엘의 공군기들은 오시라크 원자로에서 20km 밖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F-16 전투기들은 이라크의 방공망을 피하기 위해 고도를 급격히 높인 후 35도 각도로 급강하하여 총 16발 무유도 폭탄을 원자로와 지하 재처리 시설을 향해 투하했으며 고도를 상승시켜 신속히 이라크를 빠져나갔습니다. 실제 공습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은 채 2분도 안 되었습니다. 불과 2분 동안의 공습으로 이스라엘은 이라크가 수년 동안 공들여 진행했던 핵무기 개발의 핵심 시설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인명피해도 내지 않았고 이라크군 10명과 프랑인 민간인 기술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당한 이라크는 당시 이란과의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이 불가능한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잠재적 군사 위협의 제거와 더불어 자신들의 군사적 신화를 다시 추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요르단 국왕 후세인이 아카바만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이스라엘 공군기들의 출격을 보고 그것이 이라크로 가는 것임을 짐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곧바로 이라크에 알리도록 했지만 통신이 연결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